시어머니 영숙은 반찬을 전해주기 위해 아들 집을 찾았다가 예상치 못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낯선 남자와 함께 있는 며느리 민정. 그 순간부터 한 가족의 일상은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확신, 의심, 그리고 드러나는 진실. 모든 것이 밝혀진 뒤 남겨진 이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다시 삶을 세워가게 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진짜 반전이 나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영숙은 새벽부터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김치전, 멸치볶음, 소고기 무국까지 냄비 3개가 동시에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싱크대 한쪽에는 잘 식혀둔 나물 반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아들 집에 갈 생각을 하니 허리는 쑤셨지만 마음만은 조금 들떠 있었습니다. 애들 먹을 반찬은 제가 해줘야죠. 하고 혼잣말을 하며 반찬통 뚜껑을 하나씩 닫았습니다. 플라스틱 가방 2개가 묵직하게 채워지자 영숙은 작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점심이 조금 안 된 시간이라 지금 가면 며느리가 집에 있을 것 같았습니다. 미리 연락을 할까 잠시 고민했지만 손을 멈추고 휴대폰을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전화하면 괜히 번거롭게 만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조용히 반찬만 놓고 오면 되지 하는 마음으로 겉옷을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올 때마다 조금씩 달라져 있었습니다. 놀이터 한쪽에는 새로 세워진 운동기구가 반짝거렸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입주민 모임 공지문이 여기저기 붙어 있었어요. 영숙은 반찬 가방을 한 손으로 들어 올리고 다른 손으로 허리를 살짝 짚었습니다. 애가 바쁠 텐데 잘 먹고 다니려나 하고 중얼거리며 층수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도착한 층 복도에는 주말이라 그런지 아이들 웃음소리가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준호네 집 앞에 서자 현관문 옆에 놓인 택배 상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받는 사람 이름에 며느리 이름이 적혀 있는 걸 보고 잠시 시선을 멈추었습니다. 별것 아니라고 여기며 초인종을 누르려다 문 옆 번호 키패드로 손을 옮겼습니다. 아들이 알려준 비밀번호를 눌러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집안에서는 TV 소리도 사람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집에 없나 하는 생각이 스쳐갔지만 실내화가 제자리에 놓여 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현관에 발을 들이니 어제 닦은 듯한 세제 냄새가 옅게 남아 있었습니다. 신발장을 바라보니 며느리의 구두와 운동화가 모두 그대로 꽂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낯선 남자 신발처럼 보이는 검정 운동화 한 켤레가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크기도 크고 디자인도 아들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숙은 그 신발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누구 신발이지 배달 기사라도 들어왔나? 하고 애써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편이 편치 않아 숨을 죽이고 거실 쪽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반찬 가방 손잡이를 쥔 손에 힘이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거실로 몇 걸음 나아가자 테이블 위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식탁에는 물컵 2개와 사용한 접시 2개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젓가락 위에는 아직 닦지 않은 소스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휴지 한 장이 구겨진 채 테이블 모서리에 얹혀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누군가 식사를 하고 일어난 듯한 느낌이 분명했습니다. 싱크대 쪽에는 설거지하지 않은 그릇들이 몇 개 쌓여 있었어요. 가스레인지 위 냄비에는 아직 따뜻함이 남아있는 듯 김이 아주 약하게 오르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그릇 개수를 세어보다가 접시가 2개라는 사실에 다시 눈길이 멈췄습니다. 그 순간
안쪽 방에서 낮게 울리는 웃음 같은 소리가 미묘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분명 혼자 있을 때 내는 소리와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영숙은 반찬 가방을 조용히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에 힘이 풀린 듯 손가락이 잠시 떨렸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지만 공기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안방 문은 반쯤 닫혀 있었고 그 틈 사이로 희미한 빛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거실을 가로질렀습니다. 마루 바닥이 삐걱거릴까봐 발 뒤꿈치를 최대한 들고 걸었습니다. 문 가까이 다가가자 작은 숨소리와 무언가 옷이 스치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귀를 기울이니 낮은 목소리가 오가는 기색이 나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어조만으로도 서로에게 편안하게 말하고 있다는 느낌이 전해졌습니다. 영숙의 가슴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조여오는 듯 했습니다. 문틈 사이로 방 안이 조금 보였습니다. 침대 옆 작은 탁자와 의자, 옷장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그 옆으로 며느리 민정의 어깨가 살짝 보였습니다. 민정은 편한 옷차림으로 앉아 있었고 그 앞에 누군가가 함께 앉아 있는 모습이 비쳤습니다. 그 남자는 준호보다 체격이 조금 더 크고 옷차림도 낯설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가까운 거리에 앉아 있었고 손이 닿을 듯한 간격이었습니다. 남자의 손이 잠시 민정 쪽으로 뻗어가더니 작은 상자 하나를 내미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정은 당황한 듯 웃으며 두 손으로 그 상자를 받아들고 천천히 열어 보였습니다. 상자 안쪽에서 반짝이는 무언가가 순간적으로 빛을 냈습니다. 그 순간 영숙은 숨을 크게 들이쉬지도 내쉬지도 못한 채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방 안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또렷이 들리지는 않았지만 분위기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민정의 어깨가 가볍게 떨리는 듯했고 고개를 숙였다 들었다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남자는 몸을 조금 더 앞으로 기울이며 무언가 길게 말을 이어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멀리서 아이 울음소리가 창밖에서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방 안의 두 사람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습니다. 방 안 공기는 둘만의 세상처럼 고요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영숙은 문고리를 잡을까 말까 망설이며 손을 조금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렸습니다. 지금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 옳은 일인지 아니면 더 지켜봐야 하는지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는 소리가 본인 귀에도 들릴 정도로 크게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방 안을 들여다보는 것이 스스로에게도 버거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영숙은 천천히 뒤로 물러나며 문틈에서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거실로 물러나온 영숙은 잠시 소파 등받이에 손을 짚고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두 다리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시계 소리도 나지 않는 조용한 집안에서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귓가에 크게 울렸습니다. 주방 쪽을 돌아보니 아까 내려놓은 반찬 가방이 그대로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가방 끈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모습이 영숙 눈에는 유난히 처져 보였습니다. 이게 내가 할 일인가 하고 아주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그 말 끝에는 확신도 결론도 아직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반찬통 하나를 꺼내 냉장고에 차례로 넣기 시작했습니다. 손은 익숙하게 움직였지만 머릿속은 방 안에서 본 장면을 계속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반찬통 뚜껑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 마치 조용한 집안에 혼자 메아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냉장고 정리를 끝낸 뒤 영숙은 현관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현관에 놓인 낯선 신발을 다시 한번 내려다보았습니다. 신발 앞부분에는 흙이 조금 묻어 있었고 신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듯
상태가 깨끗했습니다. 아들 신발과는 분명 다른 모양과 크기였습니다. 영숙은 짧게 한숨을 내쉬고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그래, 오늘은 그냥 보고만 있는 걸로 하자. 하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지금 당장 문을 열고 들어가 모든 것을 밝히기에는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돌아갈 수는 없다고도 느꼈습니다. 영숙은 신발장 옆 작은 서랍에서 메모지와 펜을 꺼냈습니다. 짧게 한 줄을 적은 뒤 식탁 위에 메모를 올려두고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으로 나서며 영숙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집안을 돌아보았습니다. 조용한 거실과 고요한 부엌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방 안에서 느껴졌던 공기의 온도와 분위기는 쉽게 잊히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작게 울리자 복도는 다시 평소처럼 고요해졌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영숙은 손에 쥔 휴대폰을 몇 번이고 켜고 끄기를 반복했습니다. 아들 번호를 눌렀다가 지우고 또다시 눌렀다가 멈추었습니다. 지금은 아니라고 스스로를 달래며 주먹을 가볍게 쥐었다 폈다 했습니다. 확실히 알고 말해야지요. 하는 생각이 천천히 마음 한가운데 자리 잡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영숙은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려가는 작은 진동 속에서 오늘이 평범한 날이 아닐 것이라는 느낌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밖으로 나온 영숙은 잠시 바람을 쐬며 마음을 가다듬으려고 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데도 얼굴이 후끈하게 달아오르는 느낌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 본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서 반복되며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민정과 함께 있던 남자의 실루엣이 또렷하게 떠올라 영숙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하고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하듯 다짐했습니다. 아들 준호에게 바로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아직 단정할 수 없다는 생각이 앞섰습니다. 조급하게 말하는 것보다 사실을 더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영숙은 아파트 단지 벤치에 천천히 앉아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지만 마음은 전혀 편안해지지 않았습니다. 손에 쥔 가방끈을 계속 만지작거리며 다음 행동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같은 동에 사는 주민 박씨 아주머니가 장바구니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영숙은 반가운 척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건넸습니다. 박씨 아주머니는 어제 본 일을 이야기하듯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틈에서 영숙은 조심스럽게 준호 부부에 대한 근황을 물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며칠 전 민정이 어떤 남자와 함께 주차장을 지나가는 것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마치 작은 못이 영숙 가슴을 찌르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별것 아니라는 듯 말했지만 영숙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 남자가 누군지 아세요? 하고 영숙은 가능한 한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얼굴을 찡그리며 기억을 떠올리려 했지만 정확한 정보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들보다는 조금 나이가 있어 보였어요. 라는 단서만은 분명히 남겼습니다. 다른 주민에게도 비슷한 질문을 던질까 고민한 영숙은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자꾸만 안 좋은 쪽으로 생각을 몰고 가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졌습니다. 그러나 방금 들은 이야기가 집안에서 본 장면과 겹쳐지면서 그 불안은 확신에 가까워졌습니다. 영숙은 결국 방향을 틀어 단지 앞마트로 향했습니다. 마트 직원들은 부부의 생활을 자주 볼 수 있는 위치라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마트에 도착하자 점원 하나가 물건을 정리하느라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간단한 안부를 나눈 후 민정이 최근 장을 본 적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점호는 며칠 전에 어떤 남자분이랑 같이 오셨던 것 같은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영숙의 가슴 속에서 또 한 번 경고음처럼 울렸습니다. 점원의 기억이 흐리지 않은 듯 자신감 있는 말투였기 때문입니다. 마트를 나서며 영숙은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준호에게 전화하고 싶었지만 여전히 단정할 수 없다는 생각이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들의 회사 근처로 가서 직접 얼굴을 보고 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괜히 전화로 이야기를 꺼냈다가 감정만 상하면 더 복잡해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영숙은 창밖 풍경을 보면서 계속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회사 근처에 도착하자 근처 카페로 들어가 따뜻한 차를 주문했습니다. 영숙은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아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이윽고 준호가 점심시간에 잠깐 나오는 시간이 가까워지자 영숙은 휴대폰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약속도 없이 찾아온 것이 부담스럽지는 않을까 걱정이 들었지만 지금은 시간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조용히 손을 모으고 준호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뒤 회사 로비에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며 점심시간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영숙은 그들 사이에서 익숙한 아들의 뒷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준호는 전화로 업무 지시를 하며 바쁘게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준호는 어머니를 발견하고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하는 듯 걱정 섞인 얼굴이었습니다. 영숙은 바로 본론을 말하기보다 먼저 안부를 묻고 자연스럽게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준호는 자리에 앉자마자 어머니의 표정을 살피며 무언가 짐작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영숙은 조심스럽게 서두를 꺼내며 최근 민정의 생활을 물었습니다. 그 순간 준호의 표정은 어딘가 어수선해졌고 그의 손끝이 살짝 긴장한 듯 움직였습니다. 민정이 요즘 집에 잘 있어요? 하고 영숙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준호는 아무렇지 않은 듯 그럼요, 별일 없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확신보다는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영숙은 낯선 남자의 신발과 테이블 위의 식사 흔적을 떠올리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요즘 집에 누가 다녀간 적 있는 것 같아요?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준호는 잠시 멈칫하며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아들의 반응은 단순한 논란보다는 어딘가 걸리는 부분이 있다는 기색이었습니다. 영숙은 준호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고 마음속 확신이 더 짙어졌습니다. 준호는 결국 휴대폰을 꺼내들고 무언가 확인하려는 듯 화면을 2번 터치했습니다. 그 순간 작은 불안이 영숙의 등을 타고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준호는 민정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잠시 손을 멈추었습니다. 그 짧은 멈춤 속에서 아들이 이미 무언가 감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느껴졌습니다. 영숙은 아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조용히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준호는 화면을 잠시 바라보다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내쉬며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의 표정에는 걱정과 혼란이 분명히 비쳐 있었습니다. 둘 사이에 잠시 정적이 흘렀고 카페 안에 작은 소음만이 배경으로 퍼졌습니다. 영숙은 아들을 바라보며 이 문제가 단순한 오해가 아닐 수 있다는 확신을 더욱 굳혔습니다. 준호는 결국 결심한 듯 자리에서 몸을 조금 앞으로 숙였습니다. 그리고 뭔가 확인해 봐야겠어요. 하는 표정으로 휴대폰을 다시 손에 쥐었습니다. 그 순간
영숙은 이미 앞으로 벌어질 일이 결코 가볍지 않을 것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카페 문을 나서는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집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상황은 명확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진실의 문으로 향하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영숙의 마음은 불안과 확신이 뒤섞여 있었고 준호의 걸음도 평소보다 훨씬 빠르고 단단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곳에는 답이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그 답을 직접 확인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아들과 함께 진실로 향하는 길을 따라 묵묵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바람이 다시 불어왔지만 두 사람의 마음을 식히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다음 순간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준호와 영숙은 말없이 걸음을 재촉하며 아파트 단지로 향했습니다. 평소보다 빠른 준호의 걸음에 영숙도 자연스레 속도를 맞추었습니다. 아파트가 가까워질수록 준호의 어깨가 조금씩 굳어가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평소 성실하고 침착하던 아들의 표정에는 알 수 없는 긴장과 불안이 스며 있었습니다. 영숙은 그런 아들을 지켜보며 안쓰러움과 두려움이 동시에 마음 한가운데 걸렸습니다. 준호는 휴대폰을 손에 꽉 쥔 채 화면을 계속 바라보다가 꺼버리기를 반복했습니다. 그 행동은 무언가를 보려는 마음과 피하려는 마음이 서로 충돌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했을 때도 준호는 시선을 바닥에 고정한 채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영숙은 아들의 손등을 가볍게 쓸어주며 지금은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한다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두 사람은 말없이 그 안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묘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천장이 비치는 조명 아래 준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창백해 보였습니다. 영숙은 그런 아들을 보며 혹시 자신이 너무 큰 말을 꺼낸 것은 아닌지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집안에서 본 장면들이 다시 떠올라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준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고 천천히 화면을 켰습니다. 그는 위치 공유 기록을 조심스럽게 열어 어제의 기록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은 아들의 행동을 조용히 지켜보며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화면 속 지도는 하루 동안 민정이 돌아다닌 경로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경로에는 집과 회사뿐 아니라 이름 모를 골목과 카페가 반복적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중 하나를 확대해 들어가더니 손가락을 멈추었습니다. 여긴 우리 집 방향이 아닌데 하고 준호는 입술을 작게 달싹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렸고 손가락 끝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지도가 가리킨 위치는 며칠 전에도 같은 시간대에 찍혀 있었습니다. 표정을 굳힌 준호는 지도 기록을 빠르게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동일한 지역이 여러 차례 찍혀 있었고 그 시간대마다 민정은 회사나 집에 있다고 말하곤 했었습니다. 진실이 눈앞에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자 준호의 호흡은 깊고 불규칙해졌습니다. 영숙은 아들의 어깨가 무너지는 듯한 움직임을 보고 마음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준호는 화면에서 손을 떼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지금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스스로에게 묻는 듯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준호는 천천히 눈을 뜨고 힘주어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집 앞에 다다랐을 때 준호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문 비밀번호를 누르려다가 멈추기를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결국 결심한 듯 번호를 눌렀고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집안은 아까와 다르게 정돈된 분위기였지만
공기에는 여전히 낯선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영숙은 자신이 정리해둔 반찬 가방이 그대로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준호는 신발을 벗자마자 거실을 천천히 둘러보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식탁 위에서 사용한 흔적이 남은 컵과 접시를 발견하자마자 멈추었습니다. 얼마 전 치워진 듯 정돈되어 있었지만 남아있는 작은 흔적들은 여전히 불편한 기색을 지우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식탁에 가까워지며 컵을 손에 들고 표정을 더 굳혔습니다. 컵 가장자리에 남은 미묘한 립밤 자국이 그의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준호는 컵을 조용히 내려놓고 거실에서 안방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문이 조금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준호는 천천히 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반짝이는 장식 상자와 남성용 외투가 아들의 시선을 잡아 끌었습니다. 외투는 아예 숨기려 한 흔적도 없이 방 구석에 걸려 있었습니다. 준호는 외투를 손으로 가볍게 잡고 옷깃을 뒤집어 안주머니를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는 현우라는 이름이 적힌 명함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명함을 보는 순간 준호의 어깨가 크게 흔들리며 숨이 막히는 듯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영숙은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더는 아들이 혼자 이 상황을 감당하게 둘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준호는 명함을 천천히 내려놓고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는 모든 상황이 단순한 오해가 아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시 후 준호는 억누른 감정을 가다듬으려는 듯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는 다시 휴대폰을 꺼내 민정에게 연락하려 했지만 손가락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영숙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어 조용히 지지의 뜻을 전했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에는 슬픔과 분노, 그리고 무너짐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직접 확인하고자 하는 단단한 의지도 있었습니다. 준호는 결국 휴대폰을 손에 쥐고 짧은 메시지를 입력했습니다. 영숙은 그런 아들을 지켜보며 이제부터 상황이 빠르게 흘러갈 것임을 느꼈습니다. 준호가 메시지를 보내는 순간 집안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이제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문 밖 복도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집안에서도 정막만이 흘렀습니다. 그 정막 속에서 준호와 영숙의 시선은 서로를 향해 이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확인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제 피할 수 없다는 것. 준호는 한 발 앞으로 나아가며 방을 다시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작게 떨리고 있었지만 발걸음은 확실했습니다. 영숙도 아들의 뒤를 따라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길은 쉽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단단한 버팀목이 되며 다음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앞에는 이제 서로가 예상하지 못했던 현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거실 한가운데 멈춰서서 마음을 다잡으려는 듯 가슴을 크게 들썩였습니다. 심호흡을 반복하는 동안 그의 시선은 계속 안방 문으로 향했습니다. 안방 문틈에서 새어나오는 은은한 빛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지만 지금은 불길하게 느껴졌습니다. 영숙은 아들의 등을 바라보며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무너지고 있는 아들의 마음이 손등 너머로 고스란히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준호는 결국 문 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발소리는 바닥에 닿을 때마다 아주 작게 떨리며 방 안의 침묵을 자극했습니다. 손잡이를 잡은 준호의 손가락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떨림을 멈추려는 듯
준호는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르다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문을 밀었습니다. 안방 문이 열리며 새로운 공기가 거실로 흘러나왔습니다. 방 안은 누군가 막 다녀간 듯 산뜻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그 속에 어딘가 부조화가 느껴졌습니다. 침대는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었는데 베개에는 누군가 기댔던 흔적처럼 가벼운 눌림이 있었습니다. 옆 탁자 위에는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작은 상자가 열려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반짝이는 액세서리와 함께 짧은 메모지 조각이 놓여 있었습니다. 메모지에는 글자가 흐릿하게 남아 있었지만 준호는 아직 그것을 들여다볼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조금 떨어진 옷장 근처에는 남성용 향수가 희미하게 풍겼습니다. 준호는 그 냄새가 침대 위 공기와 섞여 낯선 무언가로 변한 것을 느끼며 얼굴을 굳혔습니다. 그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며 하나씩 상황을 조합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의 모든 작은 조각이 하나의 커다란 진실로 이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방 한쪽 구석, 외투거리에 낯선 남성용 외투가 걸려 있었습니다. 검은색 외투는 먼지 하나 없이 정돈돼 있었고 마치 급하게 벗어두고 떠난 듯 했습니다. 준호는 한 걸음 다가가 외투의 옷깃을 천천히 잡아 뒤집었습니다. 그는 외투 안주머니에 손을 넣어 작은 명함을 꺼냈습니다. 명함에는 현우라는 이름과 연락처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준호의 숨이 짧게 끊어지듯 멈췄습니다. 영숙은 뒤에서 아들을 지켜보며 명함을 보는 준호의 손이 떨리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준호는 명함을 내려다보다가 갑자기 고개를 들어 방 안 전체를 스캔하듯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아픔, 분노, 그리고 깊은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겁고 차갑게 변해갔습니다. 준호는 침대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침대 위에 펼쳐져 있던 상자의 옆면에는 누군가 손자국을 남긴 듯 미묘한 얼룩이 있었습니다. 준호는 조심스레 그 상자를 들어 올려 안쪽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안에는 작은 목걸이와 카드 한 장이 들어 있었지만 카드의 글씨는 지워져 알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카드의 글씨를 읽어내려 애썼지만 결국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영숙은 다가가 상자의 위치를 살펴보며 혹시라도 다른 흔적이 없는지 눈으로 쫓았습니다. 방 안은 사소한 것들까지 서로 어울리지 않는 불편한 기운으로 가득했습니다. 정리된 듯 보이지만 감춰진 흔적들은 가식적인 정돈임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침대 끝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 순간 방 안에는 깊은 한숨만이 길게 울렸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흐르자 영숙은 조용히 아들에게 다가섰습니다. 그녀는 준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작지만 단단한 위로를 전했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손을 내리고 눈가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목소리로 이게 다 사실일까요? 라고 말하는 듯 입술만 움직였습니다. 그 말 속에는 믿고 싶지 않지만 의심을 피할 수 없는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숙은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시선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지금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사실을 하나씩 확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말을 하기 전에 준호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쪽을 향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전보다 빠르고 목적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진실을 직접 확인하겠다는 결심이 그의 얼굴에 온전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준호는 급히 휴대폰을 꺼내 민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손은 떨렸지만 통화 버튼을 누르는 순간 움직임은 확고했습니다. 전화는 한 번, 두 번 신호음만 울리고 곧바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통화가 끊기자마자 메시지 앱을 열었습니다. 메시지 입력창을 보며 잠시 멈칫했지만 결국 짧게 문장을 입력하고 전송했습니다. 영숙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아들이 앞으로 마주할 감정의 무게를 예감했습니다. 집안은 점점 더 조용해졌고 그 정막 속에서 두 사람은 곧 마주할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메시지를 보내고 난 뒤 손에서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스리려 했습니다. 영숙은 아들의 곁에서 조용히 서 있으며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극적인 변화는 바로 그때 시작되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주차장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차 문이 닫히는 소리, 걸음이 빠르게 올라오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영숙은 창문을 살짝 열어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숨을 멈출 정도로 놀랐습니다. 민정과 한 남자가 나란히 걸어나가는 모습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다급하게 주변을 살피며 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도 소리를 듣고 창문 쪽으로 다가와 몸을 굳혔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던 장면이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현실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준호는 이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조용히 닫힌 창문 너머로 두 사람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순간은 이미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민정의 행동은 더 이상 모호하거나 해석이 필요 없는 명백한 사실이 되었습니다. 준호는 창문에서 물러나며 벽에 손을 짚어 흔들리는 기운을 가까스로 버텼습니다. 영숙은 그런 아들의 옆에 천천히 다가서며 곁을 지켰습니다. 방 안 공기는 이제 분노와 충격 그리고 절망으로 더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슬픔을 넘어 결심이 깃든 단단함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진실은 완전히 드러났고 다음 선택은 명확해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깊은 숨을 내쉬며 다가올 순간을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현관문을 힘껏 닫으며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급히 뛰어왔는지 숨이 가쁘게 들이쉬어지고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준호는 거실 중앙에 서서 그런 민정을 묵묵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영숙도 준호 옆에서 조용히 서 있었고 방 안 공기는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잠시 아무 말 없는 정적이 흘렀고 민정은 그 침묵을 견디지 못하듯 어색한 미소를 띠려 했습니다. 그러나 준호의 굳어진 표정을 본 순간 그 미소는 금세 사라졌습니다. 민정은 가방을 내려놓고 무언가 변명을 준비하듯 입술을 다듬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자꾸만 가방 끈을 쥐었다 놓았다를 반복했습니다. 영숙은 민정의 그 불안한 움직임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지켜보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단순한 오해를 풀 기회가 아니라 진실을 마주할 순간임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먼저 말을 꺼내지 않고 휴대폰을 들어 민정에게 보냈던 메시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 메시지 속의 단순한 문장은 지금 방 안의 공기를 더 무겁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민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차갑게 가라앉은 의심과 억눌러온 감정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민정은 그런 눈빛을 마주하자마자 한 발 뒤로 물러나는 듯 행동이 굳어졌습니다. 준호는 잠시 멈칫하다가 조용히 식탁 위 명함과 외투를 가리켰습니다. 그 하나의 동작이 상황을 더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민정의 시선이 명함에 닿는 순간 그녀의 얼굴은 순간적으로 굳었습니다.
그 반응은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정은 여전히 쉽게 인정할 수 없다는 듯 억지 미소를 띠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라는 말을 꺼내려는 듯 입술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민정은 쉽게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손을 가슴 앞으로 모았습니다. 영숙은 그 뻔한 말의 시작만으로도 이미 충분하다는 듯 조용히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준호는 민정이 무언가 부정할 것을 예상한 듯 휴대폰을 꺼내 위치 기록을 천천히 보여주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같은 장소가 여러 날 반복적으로 찍혀 있는 기록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민정은 화면을 보는 순간 눈동자가 빠르게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떨리는 듯했고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가방끈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그녀는 그건 일이 있어서라고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 자체가 흔들렸습니다. 준호는 그 흔들림을 놓치지 않고 조용히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 차분한 시선 속에는 이미 판단을 내렸다는 느낌이 스며 있었습니다. 준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컵과 접시를 가리켰습니다. 그 흔적들은 민정이 부정하려는 말과 모순되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민정은 고개를 돌려 테이블을 보더니 시선을 급히 피했습니다. 그녀는 벽을 바라보며 손으로 눈가를 살짝 만졌습니다. 울음을 흘리려는 듯한 기색이 있었지만 그 표정 뒤에는 죄책감보다는 불안이 더 크게 보였습니다. 영숙은 민정의 그 억지 감정이 오히려 상황을 더 명확하게 드러낸다고 느꼈습니다. 민정은 다시 한번 정말 아무 사이 아니에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확신 없이 공중에 가볍게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준호는 대답하지 않고 명함을 민정 앞으로 밀었습니다. 명함에 적힌 이름 현우는 이 방 안의 침묵을 단번에 무너뜨리는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그 명함을 보는 순간 시선을 아래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들고 억지로 침착한 표정을 만들려 했습니다. 그냥 오래 아는 친구예요. 라는 말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그 말은 누구에게도 설득력을 주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그 설명이 어느 순간부터 단지 변명을 위한 단어 조합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는 차갑게 굳은 표정으로 민정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숙은 두 사람의 대화를 바라보며 민정이 더 많은 거짓말을 할수록 상황이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민정은 갑자기 숨을 크게 들이쉬고 억울한 듯 손바닥으로 눈가를 문질렀습니다. 그 행동은 진실을 마주하기보다 피하고 싶은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다시 한번 명함을 내려놓고 민정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에 담긴 냉정함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정은 그 눈빛을 보자마자 몸을 조금 움츠렸습니다. 준호는 휴대폰에서 최근 위치 기록을 다시 열어 민정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기록에는 민정이 일과 시간에도 집 근처에 있지 않았다는 정보가 분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민정은 더 이상 부정할 말이 떠오르지 않는 듯 입을 열다 닫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서서히 내려앉으며 표정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이제 민정의 거짓말과 변명이 끝에 다다랐음을 느꼈습니다. 집안 공기는 그녀의 숨소리를 따라 더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민정은 고개를 떨어뜨린 채 긴 침묵 속에 갇혔습니다. 준호는 그 침묵이 스스로의 대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며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끊어지는 듯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그 감각은 고통스럽지만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준호는 더는 말을 이어가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영숙은 아들이 감당해야 할 무게를 느끼며 옆에서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민정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 행동은 후회가 아니라 상황을 피하려는 마지막 몸부림처럼 보였습니다. 준호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 결심은 흔들림 없이 단단하게 그의 표정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결혼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음을 조용히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거실 한복판에 서서 깊은 숨을 고르며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결심이 굳어지자 그의 표정은 차갑게 굳었고 더 이상 흔들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정은 소파에 주저앉아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지만 그 모습은 후회라기보다는 두려움에 가까웠습니다. 영숙은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를 느끼며 조용히 뒤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준호는 휴대폰을 꺼내 변호사에게 연락을 시도하며 상황을 정확히 전달하려 했습니다. 그 짧은 통화 속에서 그는 최소한의 사실만 간단히 말하고 상담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민정은 갑자기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잠깐만요라는 듯한 눈빛으로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준호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휴대폰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정적인 긴장이 길게 흐르며 집안 공기가 더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민정은 갑작스러운 이혼 추진에 당황한 듯 허리를 펴고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막다른 길에 몰린 사람 특유의 불안과 억울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불안 뒤에는 여전히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상황을 뒤집어 보려는 계산이 보였습니다. 민정은 손을 떨며 정말 이혼까지 갈 필요는 없잖아요. 라는 듯한 제스처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차갑게 고개를 저으며 이미 모든 선이 넘어섰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정은 더 악화되기 전에 상황을 바꾸기 위해 자리에 일어나 준호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준호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나며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이 민정에게는 예상치 못한 거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몇 초간 멈춘 뒤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억울하다는 듯 변명 아닌 변명을 이어갔습니다. 영숙은 그 모든 장면을 조용히 지켜보며 점점 확신을 굳혀갔습니다. 잠시 후 민정은 갑자기 태도를 바꾸며 차분한 척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 태도 변하는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감정을 조절하려는 행동처럼 보였습니다. 민정은 손등으로 눈가를 닦는 척하며 의도적으로 떨리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그래도 결혼 생활이 몇 년인데라는 식으로 지난 시간을 들먹이며 말의 방향을 바꾸려 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그 말 한마디도 받아들이지 않고 고개를 들어 민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은 단호했고 이미 결론이 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민정은 그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는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어떻게든 상황을 다시 계산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시선을 돌려 테이블 위 명함과 외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표정에는 들킨 사람의 부끄러움보다는 이 상황을 어떻게 줄일까 하는 계산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정은 현실을 인정하기보다 상황을 되돌리고 싶다는 듯 또 다른 핑계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잘못하긴 했지만이라는 식의 문장을 꺼내며 준호의 동정심을 자극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준호는 더 이상 그런 말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는 손바닥을 들어 민정의 말을 막고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순간 민정의 표정이 무너지는 듯 했지만 이내 단단한 무언가로 다시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눈빛을 바꾸며 조심스럽지만 정확하게 재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혼하면 나도 받을 게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라는 말투가 조심스러웠지만 명확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영숙의 표정이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준호 역시 어이없다는 듯 숨을 짧게 내쉬며 민정을 바라봤습니다. 민정의 진짜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 순간 완전히 드러난 셈이었습니다. 민정은 자신의 말이 너무 솔직하게 느껴졌는지 다시 얼굴을 감싸가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고 그녀의 속내는 더 이상 숨겨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숙은 민정의 그 태도를 지켜보며 더는 며느리를 보호할 이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가 들어있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동안 모아온 결혼 생활 관련 서류들과 양육 관련 문서들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서류 몇 장을 꺼내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류를 보는 그의 손등은 굳건했고 단단한 결심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그 서류를 보자마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날까 말까 망설이며 양손을 서로 움켜쥐었습니다. 준호는 문서를 정리한 뒤 단호한 목소리로 이제 변호사 통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라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말은 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들은 것처럼 분명했습니다. 민정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입술만 떨었고 눈동자가 불규칙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동안 감추려던 감정도 꾸미려던 표정도 모두 벗겨진 채 민정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영숙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곁에 서서 조용히 기운을 북돋우는 듯 어깨 가까이에 손을 두었습니다. 준호는 그 손길 덕분인지 표정에 조금의 안정감을 되찾았습니다. 민정은 여전히 소파에 앉아 두 사람을 바라보며 휘청거리는 마음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입을 열었다 닫기를 반복하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 안을 가득 채운 적막은 그녀의 무력함을 더 크게 드러냈습니다. 그렇게 단계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민정의 모습은 이미 결과가 결정된 듯 했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영숙은 남겨진 민정을 바라보며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정의 얼굴에는 억울함도 후회도 아닌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두려움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그런 며느리를 보며 한숨을 아주 작게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에는 실망과 냉정한 결별의 감정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거실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둑해지는 바깥 풍경 속에서 오늘 하루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거실에 남은 민정은 손끝을 모아 쥔 채 숨을 고르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고 눈동자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집안 공기는 이미 결론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으며 되돌릴 수 있는 길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혼 절차가 시작되고 며칠이 지난 뒤 민정의 삶은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의지하려 했던 현우는 연락이 닿지 않았고 그의 번호는 이미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메시지를 보내도 읽히지 않았고 통화는 계속해서 없는 번호라고 안내되었습니다. 민정은 며칠 동안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기계음뿐이었고 그녀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직장에서도 민정은 업무에 집중하지 못해 잦은 실수가 이어졌습니다.
동료들은 조심스럽게 그녀를 도우려 했지만 민정의 불규칙한 감정은 오히려 주변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상사는 민정에게 휴직을 권유했고 그 말에 그녀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의 손에는 짐처럼 무거운 서류 봉투와 쓰러진 마음만이 남았습니다. 아침 햇빛이 따뜻했지만 민정에게 그 빛은 전혀 닿지 않는 듯 했습니다. 며칠 뒤 이혼 판결이 빠르게 내려졌습니다. 민정이 주장하던 재산 분할은 거의 인정되지 않았고 그 사실은 그녀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결혼 후 기대고 있던 경제적 기반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셈이었습니다. 전세 계약 만료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더 이상 연장할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민정은 새로운 집을 알아보려 했지만 보증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친정에 전화를 걸어 잠시 머물 수 있겠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친정 부모는 속상한 듯 한숨을 쉬었지만 딸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정은 작은 캐리어 하나와 가방 2개만 들고 택시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 속에서 자신의 지난 몇 년이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억은 더 이상 위로가 아닌 더욱 깊은 허무함만을 남겼습니다. 한편 준호의 삶도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도 침착하게 업무를 처리하며 자리에서 쉽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변 동료들은 그가 겪은 일을 알고 조심스럽게 도우려 했지만 준호는 담담하게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점심시간에는 가끔 혼자 산책을 하며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산책길에서는 이전보다 더 넓은 세상이 눈에 들어오는 듯 했습니다. 집에서는 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늘어났습니다. 아이의 웃음과 작은 손길은 준호의 마음에 천천히 평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영숙도 손주를 돌보며 집안이 안정될 수 있도록 살뜰히 챙겼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의지가 되어 조용하고 단단한 하루를 만들어 갔습니다. 준호는 이 과정에서 스스로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동네 주민들 역시 준호를 따뜻하게 응원했습니다. 마트 직원은 준호를 보며 꾸준히 힘내라는 눈빛을 보내고 작은 조언도 건넸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퇴근하는 준호에게 늘 고생 많으셨습니다라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웃들은 준호의 아이를 보며 과자를 건네거나 사소한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그런 일상적인 배려들이 준호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는 점점 자신의 삶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실감하게 되었고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공기도 이전보다 밝아졌고 영숙은 그 변화를 지켜보며 마음 깊이 안도했습니다. 손주가 밝게 웃으며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충분히 의미 있었습니다. 준호는 아이를 바라보며 이제는 새로운 삶을 잘 꾸려갈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 확신은 이전과 달리 흔들림 없이 그 안에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민정과는 완전히 끊긴 일상이었지만 준호는 더 이상 그 사실로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마주하기 위해 상담센터도 찾아갔습니다. 상담사는 준호의 상황을 차분하게 듣고 그의 회복 과정을 함께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준호는 천천히 마음속 짐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이 끝난 날 준호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서 작은 음료를 하나 샀습니다. 그 단순한 행동이지만 준호에게는 작은 축하와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영숙은 그런 아들을 보며 그동안의 상처가 조금씩 치유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또 다른 하루가 이전보다
더 단단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스며드는 저녁빛이 거실을 따뜻하게 물들였습니다. 그 빛 속에서 준호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걸어나가고 있었습니다. 몇 달이 흐른 어느 날 아침, 집안에는 평온한 공기가 가득했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은 부드럽게 거실 바닥을 비추고 있었고 그 빛 속에서 하루가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아이를 깨워 학교 준비를 도와주며 익숙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며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혼란스럽고 힘들었던 지난 시간이 믿기지 않을 만큼 집안은 안정감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고 준호 역시 일상 속에서 차분함을 되찾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영숙은 식탁을 정리하며 마음속으로 이제 다 지나갔구나라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더 이상 무너지는 모습을 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조용한 감사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준호도 이른 아침 햇빛 속에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제는 새로운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조금 뒤 가족들은 함께 식탁에 앉아 아침을 시작했습니다. 간단한 식사였지만 그 안에는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과 안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오늘 학교에서 있을 발표를 신나게 이야기했고 준호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영숙은 아이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애정을 듬뿍 담아 격려했습니다. 이 작은 일상이 그들에게 다시 돌아왔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최근 준호는 업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기 시작했고 주변의 신뢰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그가 예전보다 더 차분하고 단단해졌다는 것을 회사 사람들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퇴근 후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도 자연스럽고 즐거워졌습니다. 준호는 아이가 웃는 모습을 보며 삶의 의미가 다시 굳건히 자리 잡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영숙은 손주와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행복을 곱씹었습니다. 며칠 후 가족 모임이 있어 영숙과 준호는 가까운 친척들을 만났습니다. 가족들은 준호의 밝아진 얼굴을 보고 한결같이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들을 들으며 준호는 긴 시간 쌓여있던 무거운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군가는 아픈 상처를 겪지 않았냐고 조심스럽게 묻기도 했지만 준호는 담담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후회도 분노도 아닌 이제는 끝났다는 조용한 정리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친척 어른들은 아이에게 선물을 건네며 앞으로 건강하게 자라길 바란다고 응원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인 식탁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준호는 그런 순간들이 다시 돌아왔다는 사실에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영숙 역시 가족들과의 평범한 시간을 즐기며 지난날의 혼란을 천천히 털어냈습니다. 그 밤 가족 모임을 마치고 귀가하던 길에는 한동안 잊고 지낸 평온함이 따라왔습니다. 며칠 뒤 준호는 잠깐의 시간을 내어 상담센터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는 상담사와의 짧은 대화를 통해 최근 마음의 변화를 차분히 정리했습니다. 상담사는 준호의 성장을 칭찬하며 앞으로의 길도 잘 걸어갈 것이라고 응원했습니다. 그 말은 준호에게 작은 위로와 동시에 조용한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센터 밖으로 나오자 바람은 부드러웠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준호는 길을 걸으며 자신에게 남아있는 상처가 이제는 더 이상 무겁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길가에 핀 작은 들꽃도 그의 눈에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는 그 순간 문득
인생이 다시 천천히 피어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충분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준호의 걸음은 가볍고 따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현관 앞에서 아이의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힘들었던 지난 시간을 잊게 해주는 가장 따뜻한 환영이었습니다. 아이를 안아 올리자 작은 팔이 그의 목에 감기며 포근한 감정이 가슴에 번졌습니다. 영숙도 부엌에서 얼굴을 내밀며 반갑게 준호를 맞이했습니다. 집안은 환하게 밝혀져 있었고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신발을 벗으며 잠시 멈춰서서 집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의심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대신 차분한 일상과 서로를 지켜주는 가족의 온기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야 비로소 마음 깊이 끝났다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금부터 다시 시작이다라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창밖에는 천천히 저녁이 내려앉고 있었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창가에 서서 그 불빛들을 바라보며 조용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과거를 붙잡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신이 있다는 것이 믿어졌습니다. 영숙은 조용히 다가와 아들의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지만 그 침묵 안에는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시 찾아온 평온함과 지켜낸 가족, 그리고 서로의 존재에 대한 고마움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뒤에서 들려오자 준호는 고개를 돌려 밝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오래된 상처를 완전히 덮어줄 만큼 따뜻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의 삶은 무너졌지만 또 다른 삶은 새롭게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밤 공기 속에서 준호는 다시 시작될 내일을 향해 마음을 다잡고 조용히 걸음을 내디뎠습니다.